2.25배를 하고 세로를 4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었더니 그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29.6제곱센티미터가 늘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이고 가로를 2.25배를 하고 세로를 4배를 한다 했으니까 가로 곱하기 2.25를 하고 곱하기 세로를 4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모르기 때문에 네모 더하기 29.6을 하고 그러니까 그 처음 넓이보다 29.6이 늘었다고 했으니까 처음 넓이 더하기 그 2.25배를 하고 4배를 했을 때 나온 29.6을 네모 더하기 29.6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그대로 내려주고 2.25 곱하기 4를 하면은 9가 되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9를 하면은 네모 더하기 29.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가로 곱하기 세로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을 때 그 처음 직사각형 넓이 네모 곱하기 2.25 곱하기 4를 한 9를 해주고 그럼 네모 더하기 29.6이 되는데 여기에서 네모를 9에서 빼주어서 네모 곱하기 8을 한 다음에 그럼 네모 곱하기 8은 29.6이 됩니다. 그럼 네모는 29.6이 6 나누기 8을 해서 3.7이 나오므로 3.7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왜 네모 곱하기 8이라고 다섯 번째 문장에서 말했는지 어디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문장 말을 끝까지 마무리 써서 질문하세요. 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 그러니까 위에서 다섯 번째 문장이 네모 곱하기 8이 이거요? 그러니까 네모 곱하기 8이 29.6인데 여기서 네모 곱하기 9가 있으면은 여기서 네모 더하기 29.6이 네모가 2개가 있으니까 네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네모 여기 9에서 네모를 빼서 네모 곱하기 8을 해서 29.6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혜진아 이해가 돼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설명해보려고. 괜찮아.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잘 모르고 있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곱하기가 그 네모의 수를 나타내는 거인 것 같은데 저는 다시 질문해. 확실하게 네가.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발표자한테 네가 알고 있는 의미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곱하기를 말할 때 그 곱하기가 네모의 수를 나타내는 것인가요? 네모의 수 이거는 처음 직사각형 넓이를 나타내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게 아니라 그 네모 옆에 있는 곱하기 8에서 그 곱하기 8이 그 네모의 개수를 나타내는 그 기호인가요?
이거는 네모 더하기 29.6이라고 했죠? 네. 근데 그 아래식으로 어떻게 변환이 된 거예요? 그니까 네모가 지금 이제 그 어떤 수가 그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가 네모 곱하기 9가 있는데 여기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 돼요. 이거는 결국에는 네모 9개의 합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오른쪽에는 그 네모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네모 곱하기 3은 네모 더하기 2와 같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하였을 때 이라고 하자. 그러하다면 여기는 네모가 지금 3개가 있는 거야. 이것이 네모 더하기 4라는 덧셈식으로 바뀔 수가 있지. 근데 네모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네모를 없애야 돼. 그러려면 양쪽에서 네모를 빼줘야 되겠죠? 그치요? 그렇게 돼서 정리해서 내려오면은 여기는 결국에는 네모가 2개만 남죠. 이것이 42가 된다는 걸 의미하고 곱하기로 바꿔보면 2 곱하기 네모는 42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되죠? 이거는 결국에는 네모 2개의 합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네모 8개의 합이 29.6이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됐어요. 들었어요? 질문해야지. 응? 다시 너가 누가 직접 설명해. 네모 다시 질문해요. 아니야. 네모 곱하기 9가 있는데 이 네모 곱하기 9는 여기에 네모 곱하기 9를 했을 때 네모 더하기 29.6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네모를 구하려면은 이 네모를 없애줘야 하기 때문에 이 네모를 없애면은 네모 곱하기 8이 되고 여기서 29.6에서 네모를 없애면 29.6이 되기 때문에 네모는 29.6 나누기 8을 해서 3.7이 됩니다. 이제는 직사각형의 가로를 2.25배를 하였을 때 세로를 4배 했습니다.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었더니 그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보다 29.6제곱cm가 늘었을 때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 제곱c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가로 곱하기 2.25 곱하기 세로 곱하기 4는 직사각형의 넓이 더하기 넓이보다 29.6배 는 것을 표하는 네모 더하기 29.6이 되고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2.25와 4를 곱해는 9를 해주고 그것이 네모 더하기 29.6이 되고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네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 곱하기 9는 네모 더하기 29.6이 되는데 이 네모를 하나를 빼주면 여기서도 빼줘야 하기 때문에 네모 곱하기 8은 29.6이 되고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네모는 29.6 나누기 8이어서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3.7제곱cm가 됩니다. 이 문제는 아이스크림 한 개가 탄수화물이 30g일 때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10%입니다.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탄수화물의 양은 몇 g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잠깐만요. 아이스크림 한 개가 탄수화물 30g이라고요? 아이스크림 한 개가 탄수화물 30g으로만 이루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요. 네. 이 문제는 아이스크림 한 개가 탄수화물 30g과 다른 열량
지방이 있을 때 탄수화물은 30g 있습니다.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의 10%가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양의 탄수화물 양을 몇 g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철이야 문제 이해되니?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의 10%가 무슨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그 아이스크림 한 개의 열량과 당류, 단백질과 지방이랑 탄수화물이 있는데 탄수화물이 30g이 있을 때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의 10%니까 이 30g이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양의 10%라는 말은 곱하기 3을 해야지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탄수화물의 양을 구할 수 있는 뭐라 해야 되지? 문제입니다. 곱하기 3을 하면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의 10%의 의미가 뭐예요? 그걸 질문을 했잖아. 20%요? 응.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의 10%가 이 탄수화물 30g이라는 지금 문장만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석을 해서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탄수화물 양은 몇 g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30g이 있고 30g이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의 10%니까 곱하기 100분의 10을 해서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설명에서 이해를 도와야 하는데 풀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 같기는 한데 아니 10%에 해당되는 의미가 뭐야? 아이스크림 한 개의 탄수화물과 열량과 아니 100분율에서 네? 10%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거요? 10%가 그냥 의미하는 게 뭐야? 저걸 100분율로 나타낸 걸. 30g이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의 10%랑 아니야 그 소리가 아니라 네? 10과 퍼센테이지를 썸으로써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는 얘기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10%라는 걸? 30 나누기 3 그걸 구하고자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100분율이 뭐예요? 기준량을 100으로 했는 기준량을 100으로 했을 때 비율이죠? 그게 10%란 얘기는 하루에 먹는 탄수화물의 양을 100으로 했을 때 100 중에 10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램 수가 30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다시 해석해주세요. 탄수화물이 30g일 때 기준량을 100으로 하니 100분율 그러니까 기준량을 100으로 하니 100분율을 비율 그러니까 100분율의 기준량이 100인 비율이면 그것으로 나타냈을 때 탄수화물이 30g 있을 때 그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100분율로 나타낸 것 중 나타낸 것이 철이가 이제 피드백이 있어야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탄수화물
탄수화물 말고 다른 그런 게 있나요? 다시 질문하세요. 그게 뭐예요, 질문? 됐어요. 영양 성분은 1회 제공량이 1개이고 1회 제공량도 한 명이고 열량이 250kcal이고 탄수화물이 30g, 당류가 21g, 단백질이 4g, 지방이 12g이고 탄수화물은 10%, 단백질은 8%, 지방이 24%일 때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은 몇 g인지 구하는 문제라서 탄수화물은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 20%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때 얼마인지는 모르는 네모로 나타내어주고 네모분의 30이라고 아이스크림 한 개의 열량, 당류, 단백질, 지방과 함께 그 탄수화물 30g이고 곱하기 100분율로 나타내어는 하루 100분율은 비율이고 또한 기준량이 100이기 때문에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의 10%를 100분율로 나타내 준 것인데 그러면 이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의 10%를 100분율로 나타낸 것 곱하기 3분의 3을 해주는데 3분의 3을 곱하면 700을 3이 곱해지고 100에도 3이 곱해져서 300분의 30이 되고 그래서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탄수화물의 양은 300g인데 이때 위에 30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아이스크림 한 개에 열량과 당류와 단백질과 지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탄수화물이 30g이라고 미리 표기되어 있었으니까 30 말고 분모가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탄수화물 양이기 때문에 30g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탄수화물 양이 됩니다. 왜 100 대신에 곱하기 설명했었는데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30g일 때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10%니까 그것을 100분율로 나타내었는데 그게 지금 100분의 10인데 얼마인지는 모르는 네모에다가 그 분자가 아이스크림 한 개에 쌤 이거 굳이 꼭 다 말해야 다 말 안 해도 돼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할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영양 성분 중에 영양 성분의 킬로칼로리 중에 탄수화물이 30g이라고 해서 이게 분자에 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100분율로 나타내었을 때 100분의 10거의 3분의 3을 하는 이유는 전체 양에서 30이니까 곱하기 3분의 3입니다. 전체에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네모가 이게 전체랑 그러니까 네모가 기준량 그러니까 기준량 그 분모니까 그렇긴 하죠. 기준량이 30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네모가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고 그것을 모르니까 네모를 우리는 표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기준량이기 때문에 기준량이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모르니까 네모로 나타낸 것이 기준량입니다.
분모와 분자에 3을 곱했으니까 100 곱하기 3이 300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100 곱하기 3을 했을 때 10 곱하기 3을 분자에다가 하고 그럼 300분의 30이 나오는데 네모가 300g이 나오는 것이 답이잖아요. 근데 왜 300분의 30이 나오는데 답이 300g이에요. 일단은 네모분의 30이니까 여기 아이스크림 한 개에 따른 열량, 당류, 단백질, 지방의 킬로칼로리와 함께 탄수화물이 30g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30이 분자가 되고 분모가 300인데 네모가 아까 말했듯이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량이 되는데 그것이 기준량으로 표기되어서 분모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300이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되고 그리고 이 30은 아이스크림 한 개에 따른 열량, 당류, 단백질, 지방과 함께 킬로칼로리를 뺀 것이 탄수화물만 있는 게 30이기 때문에 분모만 표기하여 기준량만 구해서 탄수화물 량은 300g이 됩니다. 힘들었죠? 이 문제는 아이스크림 한 개에 탄수화물 30g, 당류, 단백질, 지방이 있을 때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10%인데 이 10%의 표시되는 양이 30g일 때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 양이 몇 g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양양 성분을 보면은 1g의 함량이 열량 250kcal일 때 탄수화물 30g이고 당류가 21g, 단백질이 4g, 지방이 12g일 때 탄수화물의 10%, 단백질은 8%, 지방이 4%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10%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분모를 네모로 두고 지금 탄수화물이 30g이라고 했으니까 분자를 30으로 둔 다음에 네모가 뭐라는 얘기야? 네모가 10%인데 그러니까 네모가 기준량 그 기준량이 뭐 하는데? 기준량이 그러니까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모르기 때문이지. 아니 네모의 의미가 뭐야? 이유가 아니라 네모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고.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요. 하루 동안 섭취를 해야 하는 탄수화물의 양이죠. 네. 네. 그랬을 때 여기서 10%라 했으니까 10%를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10이 되고 여기에서 네모분의 30이 되어 있는데 100분의 11 곱하기 네모분의 30을 3분의 3으로 곱해줘서 100분의 11 곱하기 3을 각각해주면은 300분의 30이 나오고 지금 근데 네모가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가 300인 걸로 답은 300g이 됩니다. 네모분의 30 곱하기 100분의 10이 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탄수화물의 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비교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는데 식물 있잖아. 네모분의 30 곱하기 100분의 10. 어떠한 값에 곱하기 100분의 10은 주어진 값의 10%에 해당되는 값을 의미를 해. 저게 무슨 의미야? 왜 저런 식이 쓰여져 있지? 저게 이해가 가요? 말을 또
동안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분에 아이스크림을 섭취함으로써 아이스크림을 먹음으로써 섭취할 수 있는 탄수화물 양이 분자돼가 올라가 있단 말이야. 네. 그럼 전체 하루 동안 먹어야 하는 탄수화물의 양분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 양이야. 근데 거기에 곱하기 100분의 10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왜 먹은 양의 곱하기 100분의 10을 하여 10%에 해당하는 양을 또 구하고 있지? 근데 아래식은 그거와도 상관이 없어. 저 식이 이해가 가요? 알죠. 한 번만 더 말해줄 수 있나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볼게. 네 번분의 30 곱하기 100분의 10이 왜 됐어?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을 모르니까 그 기준량이 때문에 분모로 주고 탄수화물의 그 함량 그러니까 무게 30g인데 이게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10%이기 때문에 이미 저 30g이 하루 섭취해야 되는 30g 하루 동안 섭취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10%에 해당되는 양인데 30g이요. 저 아이스크림 한 개를 먹으면 탄수화물 30g을 섭취를 할 수 있다며. 네. 근데 저 30g이 하루 동안 섭취해야 하는 탄수화물 전체 양 중에 10%에 해당되는 양이라며. 네. 근데 곱하기 100분의 10이 돼 있냐 이거지. 그럼 저 탄수화물의 양을 또다시 그에 해당하는 값의 10%에 해당하는 양을 또 구하는 식이 되는 건데. 너는 저 식이 이해가 되냔 말이야. 안 되는 것 같아요. 응? 질문을 하면 답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서진이 나가세요. 다시 질문 받으세요. 저게 무슨 식이야? 네 번분의 30 곱하기 100분의 10 맞는 식인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사용하면서 표기하는 식이기 때문에 뭐 할 수는 근데 여기 같다는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위에 뭐가 처음에 같아? 이 식이랑 같다는 표기가 없기 때문에 이 식은 있어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네모분의 30 곱하기 100분의 10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되니? 상이 네모분의 3이 될 텐데. 왜 근데 3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려고 한 식이 아니라 이 위에 바탕을 토대로 그냥 설명하려고 만든 식인데 곱하기 100분의 10을 하는 이유가? 앉아보세요. 이게 서로 같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네.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분에
이 아이스크림을 먹음으로써 섭취되는 탄수화물의 양이 이 비율과 같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무슨 소리야? 10%는?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의 아니 10%의 백분율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고. 기준량이랑 비교하는 양.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분자가 음. 비교하는 양이고 분모가 기준량. 기준량이 그럼 지금 이건 얼마나 소리야 결국에는? 기준량 100분의 10. 꽉 채운 100이었어. 응? 100만큼 먹어야 돼. 100만큼 지금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10만큼 해당하는 거를 먹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 그램 수가 지금 30g이라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전체 그램 수는 몰라. 먹어야 되는 양은. 근데 그 중에 30g을 먹었더니 그에 대한 비율을 100분율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100분의 10에 해당된다는 거야. 이 비율이 서로 지금 같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곱하기가 되어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300 잘못 적으셨나요? 응? 뭐가요? 32. 왜 30이에요? 100하고 300하고 약분하면 3이죠? 얘만 꺼낸 3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설명하려고 적은 식인데. 응? 설명이 안 되는 식이야. 이거는 곱하기 100분의 10을 하게 되면 어떠한 값에 10%에 해당하는 값으로 의미를 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 양이 또 10%에 해당하는 양이기 때문에 더 줄어들지. 너가 줄었잖아. 30에 10%에 해당하는 것은 3이기 때문에. 곱하기가 아니란 얘기야. 응? 이해돼요? 소리 이해돼요? 이게 지금 곱하기가 아니라 서로 같다의 비율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얘를 분자를 똑같이 3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분수를 분모와 분자 곱하기 3을 해서 30으로 만든 거야. 그랬을 때 분모의 값이 지금 300이 나왔다는 거고. 여기 있는 분자와 여기 있는 분자를 같게 만들기 위하여. 이해돼요? 소진아, 다시 나와서 발표하세요. 네모는 모르는 것이고 기준량이니까 그 분모에 오게 되고 30이 탄수화물이어서 그 분자의 비교하는 양이 30이 되고 이것이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10%이니까 이것이 100분율로 나타내어주면 100분의 10이 되어서 같습니다. 처리됐어요? 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니까 이 네모가 되는 거고 30이 탄수화물 그 영양성분 중에 하나인데 그 탄수화물 영양성분 중에 하나여서 분자가 되고 그리고 같다는 표시는 그러니까 이 네모가 몰라서이고
것이고 네모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량이 10%를 비폭률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 네모분의 30과 이 100분의 10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분량을 모르니까 배워가지고 탄수화물의 30g이 탄수화물 30g 기준량이기 때문에 분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10%인데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100분의 10이니까 이 100분의 10에 네모분의 30에 같기 때문에 네모분의 30은 100분의 10이랑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나눗셈 식의 몫을 쓰는데 잘못하여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툭 하는 게 적었더니 계산을 보고 차가 74.25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바르게 계산을 몫을 구하는 문제이고 여기에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툭 넘겼다고 하면은 그 100배를 해줬다는 것이고 지금 바르게 계산했을 때 그 바르게 계산은 몫을 모르기 때문에 100 곱하기 네모를 줬을 때 100 곱하기 네모를 하고 빼기 네모를 하는데 여기서 빼기 네모를 하는 이유가 곱과의 차라고 했으니까 빼기 네모를 하고 했을 때 74.25가 됐을 때 여기서 100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 빼기 네모를 하면은 여기 100이 빼기 네모를 해서 99가 되고 99 곱하기 네모는 74.25가 됩니다. 했을 때 네모는 그럼 74.25 나누기 99를 해야 나오기 때문에 그럼 0.75가 바르게 계산한 몫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럼 네모가 1이라는 말이 있네요. 식을 보면 그렇다고 표기되어 있는 이거 1이 아니라 계산을 곱과의 차라고 했으니까 네모가 1을 넣으면 네모가 하나가 있으니까 100 빼기 네모에서 99 곱하기 네모가 됩니다.
제가 말한 건 그게 아니라 그 나누기 99를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뜻하는 것이요. 뜻하는 게 오른쪽으로 두 칸 움직이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목과의 차가 74.25가 됐다고 했으니까 목과의 차라고 했기 때문에 99가 나왔는데 이 99가 의미하는 게 의미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 99 곱하기 73.25가 이해가 되는데 그 74, 그 네모를 빼서 99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 네모가 74.25 나누기 99를 하는 그 의미인 그 계산한 목과의 차가 74.25가 돼서 바르게 계산한 몫을 구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과정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99의 뜻보다는 의미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99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위에서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99의 의미. 99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려줘야 되겠네. 여기서부터 말해야지. 아니지? 그 아래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지? 99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의 시기서부터 설명이 돼야 되겠지. 그니까 여기에서 문제에서 몫을 쓰는데 잘못하여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칸 옮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100배라는 것이고 지금 바르게 계산한 몫을 모르기 때문에 네모라고 두고 그다음에 계산한 목과의 차라고 했으니까 빼기 네모를 했을 때 74.25가 나오고 그러면은 100 잠깐만. 그 시까지 이해가 되는지 하고. 아니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 네모 하나를 표기하는 말이고 그 100에서 그 네모를 빼면 99가 되는 것까지는 그래. 되는데 그게 됐으면 된 거야. 그게 의미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 99를 나누는 이유? 이렇게 말해야 되나? 이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바르게 계산한 몫을 물어봤는데 지금 모르니까 74.25에 지금 99 곱하기 네모를 하고 있는데 네모를 물어보는 거니까 74.25에 나누기 90%를 해야 바르게 계산한 몫이 나오기 때문에 74.25에 나누기 90%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다른 거긴 하거든요. 앉아봐요. 잠깐만. 그런데 뭔가 좀 뭐가 꼬이는 듯한 느낌이 그거 다 알긴 하는데 이거 의미 알아요? 네. 그 마지막까지 다 알긴 하거든요. 이거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네모니까 어떤 나눗셈 외국을 쓰는지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이거 하나의 의미가 뭐야? 목이 바르게 나타냈을 때의 몫이죠? 네. 이것은? 곱하기 100을 한 거니까 그 잘못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원래의 몫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게 잘못 적은 거고 이게 원래의 몫인데 그 차가 지금 74.25래. 그런데 얘는 네모가 100개 있는 거고 이건 네모가 1개 있는 것이니 100개에서 1개를 빼면 99개의 네모가 남겠지. 그랬을 때 값이 74.25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네모이기 때문에 왼쪽에 네모만 남기려면 양쪽을 네모로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되겠죠? 응? 그럼 여기는 없어지게 돼서 네모만 남을 것이고 이 식이 그대로 와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랬을 때 네모의 값이 0.75. 원래 바르게 적었을 때의 몫이 0.75라는 얘기야. 그럼 잘못 적은 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잘못 썼을 때는 뭐라고 썼다는 얘기야? 0.007. 이게 원래 바르게 써야 되는 몫이었어. 잘못해야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2칸 옮겨 적었대. 잘못해서 75라고 적었다는 얘기야. 이거 나누기 99 왜 하냐고? 그렇잖아?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변형한 거지. 됐어요? 선생님까지 발표하고 마무리. 이 문제는 어떤 나는 셈식을 모을 수 있는지 잘못하여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2칸 옮겨 적었더니 계산한 것과의 차가 74.25가 됐을 때 바르게 계산한 몫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100 곱하기 네모가 그 잘못하여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2칸 옮긴 몫이고 그리고 100 곱하기 네모 빼기 네모는 74.25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99를 그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둘 다 99를 나누기엔 99가 없어지는데 그랬을 때 네모는 74.25 나누기 99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바르게 계산한 몫은 0.75가 됩니다. 나누기 99 왜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바르게 계산한 몫을 구하려고 식이 변형된 거죠.